네, 안녕하세요. 공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 대서이기도 하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 같은 경우는 36도에 이르고 이 폭염이 계속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더위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건강보험, 이 피부양자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힘들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복잡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이 코로나19 발생 관련 소식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해서 주요 뉴스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최다 해가지고 4차 대유행 기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84명. 네, 어제 이야기입니다. 지난 15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일일 날짜별로 이렇게 보면은요, 1599명, 1536명, 그러다가 이제 1452명, 1454명, 그러다가 1252명, 1278명, 좀 다소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어제 또 갑자기 1783명으로 한 500명 이상 또 부쩍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발생 확진자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어제 보니까 이 지역 발생자가 1726명이었고요. 그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58명이었습니다. 네, 그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도 계속 50명대, 60명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내 언론들을 보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신규 확진자가 한 1800명 안팎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최다 기록이 전망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 기사 보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중동포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서울 구로구. 네, 어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구로구에서도 이 중국 동포들이 한 20여 명,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자가 많이 늘어났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서울 구로구만 보더라도 이 중국 동포들의 이 신규 확진자가 20여 명이 감염됐다는 소식,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즘 이 도쿄올림픽 이제 막 개막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칠레의 태권도 선수가 이 대회에 참여한 첫날 이 코로나19 감염 첫 확진자로 또 이렇게 판명이 돼서 이제 기권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칠레에서는 이 선수가 유일하게 이 태권도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예상되는 한 24살에 이 태권도 여자 57kg 여자 선수라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또 이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는데 총 7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이 도쿄올림픽이 원래는 지난해에 개최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1년 또 코로나19 때문에 연장돼가지고 올해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개최를 두고도 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지만은 사실 이 젊은 선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올림픽 정말 그 지난 4년 동안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대회인데요. 이렇게 또 칠레 태권도 선수 대회 참여하자마자 이렇게 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돼서 기권을 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동포 관련 소식도 좀 모아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사실 뭐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저는 중국 동포 내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이 한국 언론에 이 네이버 등 이런 포털 검색을 통해서 이 중국 동포 관련 소식을 치면은 좀 다소 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가 7월 19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중국 동포도 4명이 입건이 된 소식이 게재가 됐고요. 그리고 7월 22일 전에는 아내가 도박에 미쳐서 20명과 마작판 이런 제목으로 중국 동포 29명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게재됐습니다. 이게 영등포 경찰서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주요하게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는 대림동 지역이었습니다. 네, 대림동, 대표적 중국 동포 빛거지 지역인데요. 항상 이렇게, 좀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박과 관련돼서 이 코로나19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일감도 좀 줄고, 또 무료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마작 등 뭐 이렇게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특히 지금 코로나19 시기에는 5명 이상 이렇게 한 데 모이는 게 이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잘 지킨다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명이서 모여서 이렇게 뭐 도박을 즐기는 어떤 그런 거는 최대한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와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네, 뭐 좀 국제 정치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중국이 특별히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한국 사회, 네, 뭐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보수 야권에서는 이 국제 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친미 성향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두고 참아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식 브리핑으로요. 이 사드, 홍콩, 왈가와부 말라 한국 정치인을 상대로 이렇게 직접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 저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와 있으면서 지난 15일 이 중앙일보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드 문제를 언급 과정에서 좀 중국에 대한 경향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 싱하이밍 이 중국 대사가 또 역시 중앙일보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 대통령 예비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한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점잖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표명하는 그런 기고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이 한국의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또 이렇게 촉각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좀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네, 아주 젊은 인데 일본에 있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역시 홍콩 문제를 또 거론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수 야권 측에서 이렇게 중국 한중 관계를 포기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 한중 관계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 신중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 보수 야권에서는 좀 그러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중국이 그런 데에서 좀 입장을 표명을 한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연합뉴스가 보도를 보면은요, 이 한국 정부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을 반박을 해서 대선 개입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주의를 당부하자
중국이 외교관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한국 정치인들의 사드 및 홍콩 관련 일부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는요. 중국 외교부가 21일 한국 정치인들의 홍콩 및 이 사드 관련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시 언급을 했다. 중국 정부의 대선 개입 논란에 이어 한국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내정 간섭 논란이 더 번질 전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용 22일 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얘기들을 이렇게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를 보면요. 최근 일부 한국 정치인들의 홍콩 사드와 관련한 발언에 주의한다. 중국은 그 가운데 많은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은 순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떤 나라와 조직, 개인도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잘라 말했다고 이렇게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한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죠. 뭐 내년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 이제 한 8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국제관계 측면에서 특히 미국, 일본, 중국 이런 관련돼서 이 정치적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이 한국의 정치인들이 좀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또 당사자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발언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해외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미국에도 재미 동포들이 많고 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인 또 중국 동포들도 많고 또 한국에도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외교적인 국제 관계를 정말 정부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동포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안다고 하면은 정치인들이 쑥쑥 내뱉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이 국제관계의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 신대표 편집장 김명필이었습니다.